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배웠던 내용 중에서 우리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형성평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문항은 우리가 앞에서 했으니까 건너뛰고 B37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보면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묻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 5가지 기억나죠? 그 중에서 면접법과 질문지법 중에 하나다 라고, 둘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네요. 봅시다. 언어를 활용해 자료를 수집한다. 언어라는 것은 말과 글을 얘기하겠죠. 말, 글이니까 질문, 면접 둘 다에 해당될 수가 있으니까 예, 아니요로 구분할 수 없죠. 다음 A가 질문지법이라면 가는 비구조화된 자료. 비구조화된 자료라면 yes가 면접법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얘도 틀렸네요. 자, A가 면접법이라면 가는 수집한 자료의 통계 분석이 용이한가? 통계 분석이 용이한가? 라고 했으니까 얘는 yes라고 한다면 yes가 질문지법이 돼야겠죠. 근데 여기는 A가 면접법이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다음, 가가 질적 자료의 수집에 적합한가? 라면 A에 비해 B가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은 질문지법에 관한 설명이 되겠죠.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yes는 면접법이 될 거고, 면접법은 A에 관한 설명이고, 여기에서 B는 질문지법이라고 했으니까 4번 맞겠네요. 자료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가치 개입 우려가 크다라고 한다면 yes는 면접법이 되어야겠죠? 면접법은 그렇다면 얘가 얘니까 A가 될 거고, A가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효율적인 것은 질문지법이죠.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면접법이 일일이 다 면접하니까 시간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었죠. 그러면 얘도 틀렸다라고 해야겠죠. 정답은 4번이네요. 자, 다음 39번. 자료 수집 방법 AC 일반적인 특징. AC는 면접, 질문지, 참여 관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의사소통이 곤란한 집단을 대상으로 수집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C가 뭐가 돼요? 참여 관찰법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 그 중에서 다음 질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가?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것은 뭐예요? 면접법이죠. 면접법. 맞죠? 그리고 얘는 참여 관찰법. 예, 맞겠네요. 그러면 아니요라고 한 얘가 질문지법에 관한 설명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대량의 다수 구조화된 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질문지법. 그렇다면 A 맞겠네요. 다음 B는 C와 달리 1차 자료. 우리 1차 자료가 뭐라고 했어요? 자신이 현재 직접 수집하는 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위의 내용은 1차 자료를 얻는데 적합한 거 달리가 아니고 둘 다가 되겠죠. 맞죠? 다음 자료 수집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순서대로 하면 뭐가 가장 많이 들까요? 참여 관찰법. 다음 면접법. 다음 질문지법.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도 틀렸죠. 정서적 교감, 우리 라포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얘는 면접법에 관한 설명이 되겠네요. 그러면 C가 아니고 B에 관한 설명이 되겠죠.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건 질적 연구 방법인 B, C에 관한 설명. 그러면 A라는 게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자, 다음. 자, 한번 봅시다. 표는 자료 수집 방법 AC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와있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밑에 보기에서 풀어야 되는데, 자, A가 질문지법이라고 아예 정해줬네요. 가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에 적합하다. 가가 적합하다라면 얘는 양적 연구 방법에 관한 거고, A가 질문지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양적인 B는 뭐가 돼요? 실험이 되겠죠? C는 면접법이 되겠네요. 맞죠? 그렇다면 나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유연성,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면접법은
비구조화된 방법이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오히려 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네요. 다음 C가 면접, 아예 C가 면접이라고 규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상황을 통제함으로써 변수 효과를 관찰하기가 용이하다라고 다가 나와 있다면 A는 뭐가 돼요? A는 실험법이 되겠죠. 그럼 C가 면접이라고 했으니까 B는 질문지법이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라는 B에 관한 설명인데 대규모 대상으로 자료 수집 맞겠네요. 다음 연구 대상자와 언어를 매개로 한 상호작용 필수라고 했으니까 A, B의 언어는 질문지 면접법이 둘 다 되겠죠. 그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C는 뭐가 돼요? C는 나머지인 언어가 아닌 실험법이 되겠네. C가 실험이라면 나에 관한 설명이 C인데 실제성이 높은 생생한 자료, 실제성이 높은 것은 우리 참여 관찰법에 관한 설명이었죠. 그러니까 얘도 틀렸네요. 다음 나가 소수의 응답자로부터 깊이 있는 깊이 있는 정보라고 했으니까 면접이 되겠죠. 그러면 C는 면접이 되겠네요. 그러면 A, B는 질문지하고 실험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두 가지인데 수집된 자료를 통계적으로 양적 연구 방법에 관한 설명이죠. 양적 연구 방법. 질문지와 실험은 우리 양적 연구 방법 맞죠? 그래서 정답은 리얼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자, 계속 한번 봅시다. 자, 자료 수집 방법. A, B의 일반적인 특징을 연결한 것이다.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골라라. 그 중에서 A는 B는 둘 중에 하나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서 대량의 구조화된 이라고 했으니까 B는 뭐가 돼요? 대량 구조화 질문지법이 되겠죠. 맞죠? 그럼 A는 면접법이고 얘는 공통적인 것을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얘는 면접법의 특징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정서적 교감을 중요시한다. 우리 라포를 중요시하는 게 면접법에 관한 설명이니까 A 맞겠네요. 실제성이 높은 자료 수집 참여 관찰법에 관한 설명이니까 관련 없죠. 조사 대상자의 반응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우리 융통성 있다. 비구조화된 이라고 했으니까 A 면접법에 관한 설명인 특징이 될 수 있겠죠. 인위적으로 통제된 실험에 관한 설명이 되겠죠. 실험. 그러면 나에는 공통점이 들어가야 되니까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풀이 크게 어렵지 않죠? 이대로 해서 한번 차근차근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잠시만요. 자, 다음 자, 한번 봅시다. 문제 20번. 자, 위에 있는 개념들은 우리 다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문제만 위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료 수집 방법 AD를 분류한 것이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네 가지 이 중에 하나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먼저 가에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 효과를 관찰한다. 가야. 그러면 얘는 yes가 실험에만 해당되겠죠. 맞죠? 근데 얘가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될 수 없죠. 다음 언어적 상호작용에 의한다라면 yes가 질문지와 면접에 관한 설명이고, 그러면 질문지와 면접 A, B로 나누면 하나는 계량화된 양, 하나는 질 구분할 수 있겠죠. 맞죠? 그러면 A는 질문지법 될 거고 B는 실험법이 될 거고 D는 언어가 아니어야 되니까 참여관찰법 맞겠네요. 자, 다음 가가 자료 수집 시 연구 대상자의 응답이 필수 요건인가 라면 필수 요건이 되려면 yes는 뭐가 돼야 돼요? 질문지와 면접법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질문지와 면접법이 돼야 되니까 B는 면접이 될 거고 C는 질문지법이라는 게 틀렸죠. A가 질문지법이 돼야 되는 거니까. 다음 A가 질문지법이라면 가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에 주로 사용되는가? 자, 다수를 대상으로 수집되려면 우리 yes는 질문지만 해당되겠죠. 맞죠? 그런데 여기에 yes가 두 개가 되니까 얘도 틀렸죠. 다음 B가 참여 관찰법이라면 연구자가 실제로 발생한 현지에 가서 연구하는 거, 우리 yes는 참여 관찰만 해당되겠죠. 맞죠? 그러면 참여 관찰에만 해당되면 B만 얘가 나와야 되는데 A도 얘가 나와 있으니까 얘도 틀리다라고 나와야겠죠. 정답은 3번이네요. 자, 다음 봅시다. 자, 표는 자료 수집 방법을 구분한 것이다. AD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4가지 중에 하나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질적 자료 수집에 용이한가라고 했으니까 yes라고 한 것 중에서 면접법하고 참여 관찰법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언어적 상호작용이 yes가 나와 있으니까 C는 면접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 B는 참여 관찰법이고,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요한 D인데 양적인 거니까 얘는 질문지가 될 거고, A는 실험법이 되겠네요. 맞죠? 자, 그렇다면 자, A는 B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나와 있네요. A는 뭐였어요? 실험이고 B는 참여 관찰법. 실험은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힘들죠. 양적인 방법이니까. 그러면 1번 맞겠네요. 다음 B는 뭐였어요? 참여 관찰법이죠. 참여 관찰법은 면접법보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다가 아니고 곤란하다라고 했었죠. 다음 C, 면접법은 D, 질문지보다 깊이 있는 답변을 유도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면접법은 더 계속 물어볼 수 있으니까 답변을 유도하기가 쉽겠죠. 다음 D, 질문지법은 A, 실험법보다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수집하기가 어렵다가 아니고 쉽다가 되겠죠. 다음 A, 실험법과 D, 질문지법은 B, 참여관찰법, C, 면접법보다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큰 것은 오히려 B, C에 관한 설명이 되겠죠. 답은 1번이네요. 다음 비슷한 문제지 싶은데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자료 수집 방법 계속 이렇게 묻고 있죠. 옳은 것을 골라라. 넷 중에 하나인데 저번에 위의 내용이랑 살짝 바뀌었네요. 양적인 자료 수집 yes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B, D가 질문지하고 실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언어를 매개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질문지가 되겠죠. 그럼 D는 질문지법이 되겠네요. B는 실험법. 나머지는 질적인 건데 그 중에서 언어를 매개로 하는 거니까 얘가 면접법. 여기다 적었네. 실험법. 다음 C는 참여관찰법.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봅시다. 조사 대상자의 깊이 있는 답변을 유도하기가 용이하다. 자, A는 면접법인데 B는 실험법이에요. 깊이 있는 답변, 질적 방법인 면접법 맞겠죠. 얘도 정답은 1번이네요. 자, B 실험인데 C는 참여관찰법. 감정적 이해를 중요시하는 것은 참여에 관한 설명이니까 얘는 틀렸죠. 표본의 대표성 확보가 중요한 게 뭐에 관한 설명이에요? 질문지에 관한 설명이죠. 질문지는 D에 관한 설명이니까 얘도 틀렸겠네. 다음 D는 질문지고 A는 면접법인데 조사 대상자의 동의 확보 문제로부터 자유롭다. 질문지가 동의 확보로부터 자유롭다라고 꼭 풀 수 있나요? 이는 둘 다
관련이 없죠. 다음 사실 발견에 유리하다. 자, 요거를 좀 봐야 되는데 우리 사실 발견에 유리한 것은 기납적 연구예요. 왜냐하면 연역이라는 것은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아야 돼요. 그러면 이 주장에 맞는 자료만 모으게 되겠죠. 근데 귀납법은 오히려 자료를 수집을 해서 이 자료를 검증해서 하나의 학설, 우리 법칙을 만드는 거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다양한 자료를 많이 모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료를 다 모은다라는 얘기는 사실이라는 게 구체적인 자료에 관한 설명이죠. 그래서 새로운 사실 발견에 유리하다라는 게 기납적 연구에 관한 설명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얘도 B는 우리 실험 질문이니까 양적인 거에 관한 설명이고 AC는 면접 참여니까 질적인 연구에 관한 설명이고 기납적인 게 유리한 게 기납적 연구가 주로 강조되는 게 질적 연구 방법에 관한 설명이니까 AC에 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틀렸네요. 자, 잘 따라오고 있죠. 자, 다음. 자, 갑병이 선택한 자료 수집 방법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청소년들의 팬덤, 우리 팬 문화를 얘기하는 거죠. 발표해보세요. 교사가 말하니까 청소년들의 팬덤 문화와 소비 양식의 관계를 분석해 보기 위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 얘는 질문지법에 관한 설명이 되겠군요. 다음, 저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가입해서 팬 미팅 현장 중에 가서 직접 느끼고 확인할 거래요. 이 사람이 직접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니까 참여 관찰법에 관한 설명이 되겠네요. 저는 청소년들의 팬덤 문화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최근 언론 자료와 주요 연구 논문 등을 찾아 정리해보겠다.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을 연구하겠다라는 얘기니까 뭐요? 문헌 연구에 관한 설명이 되겠죠. 맞죠? 자, 그렇다면 자, 예상치 못한 통제 파악이 어렵다. 갑. 참여관찰법 을에 관한 설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합의했으니까 얘는 틀렸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적게 받는다. 자, 을은 병에 비해 오히려 을의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참여관찰법은 직접 가서 해야 되니까 많이 받죠. 그러니까 얘도 틀렸네. 병이 적게 받은 거니까. 다음, 병의 방법은 갑의 방법에 의해서 실제성이 높은 자료는 참여관찰법에 관한 설명이 되겠죠. 틀렸네요. 갑의 방법은 을병에 비해 연구 대상에 대한 연구자의 감정이입, 질적인 연구 방법에 관한 설명이죠. 맞죠? 그러면 질적인 것은 이 중에서 참여관찰법인 을에만 해당되고 얘 둘은 아니죠. 틀렸네요. 갑, 을의 방법은 1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1차 자료가 현재 앞에도 얘기했는데 내가 연구하는 수집하는 자료라고 보면 되겠죠. 2차 자료는 이전에 해놓은 자료라고 했으니까 문헌 연구에 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갑, 을 문헌 연구가 아니니까 맞겠네요. 자, 다음. 여기까지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여기까지 보도록 합시다.